자, 시작하기 전에 늘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참고가 될 정보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AI 골드러시입니다. 너도 나도 금을 캐겠다고 달려들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금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옛날 골드러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방석에 앉는 사람들은 금 캐던 광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다들 들어보셨죠? 오늘 그 원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무섭게 반복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만 20년을 굴렀는데요. 온갖 파도를 몸으로 직접 맞아왔죠. 요즘 다들 엔비디아, GPU 노래를 부르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 눈에는요.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훨씬 더 확실하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진짜 주인공들이 보입니다. 오늘 바로 그 광통신 전쟁의 판을, 그 속내를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죠. 먼저 왜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전쟁터가 됐는지 그 현실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판의 황제인 엔비디아와 그 밑에 제후들의 역학관계를 한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 자체를 뒤엎을 게임 체인저, CPU 기술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 20년짜리 실전 투자 노하우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열쇠,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그냥 서버 쌓아두는 창고 정도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먹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빨리요. 수백 개 GPU가 마치 산몸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이 GPU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꽉 막힌 2차선 국도라면 어떨까요? 페라리를 가져다 넣어도 아무 소용 없겠죠? 결국 모든 건 이 데이터가 다니는 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초고속도로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겁니다. 광트랜시버.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역할은 아주 단순해요. 컴퓨터가 쓰는 전기 신호를 빛의 속도로 보내기 위해서 빛 신호로, 또 받은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데이터 세상의 통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손톱만한 부품이 AI 시대의 속도를 좌우하는 심장인 셈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구리 케이블, 이건 이제 과거의 비포장도로나 마찬가지예요. 속도계를 보시면 100GBps에서 그냥 딱 막혀버리죠. 하지만 AI가 필요로 하는 속도는 오른쪽 거의 KTX나 자기부상열차 수준입니다. 800GBps를 넘어서 이제 3.6TBps, 그러니까 3600GBps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리선으로는 AI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광통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초고속 철도를 깔고 지배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장, 엔비디아 제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눈에는 지금 이 시장이 딱 황제 엔비디아와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제후들의 관계로 보이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맨 위에 황제인 엔비디아의 PE,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보세요. 45배죠. 뭐 이것도 낮진 않지만 시장의 기대를 생각하면 수긍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제후들을 한번 보십시오. 루멘텀이 183배, 코이런트가 215배, 시에나는 무려 358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뜻이에요. 제 20년 경험상 이건 명백한 과열 신호입니다.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때 장비주들이 미친 듯이 폭등하던 그 모습과 너무 겹쳐 보여요. 지금 당장 공사단에서 돈 버는 건 맞는데 이들의 목숨줄은 결국 황제인 엔비디아 손에 달려있다는 걸 시장이 잠시 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AI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 도시의 모든 걸 결정하는 시장인 셈이에요. 나머지 회사들은 도로 깔고 건물 올리는 하청공사팀이고요. 물론 공사하는 동안은 돈을 벌겠죠. 하지만 도시가 다 지어지고 나면 진짜 알짜배기 땅과 건물은 과연 누가 소유하게 될까요? 뭐 굳이 답을 말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황제 엔비디아가 여기서 만족할 리가 없죠. 이제는 아예 도로를 까는 방식 자체를 바꿔서 모든 권력을 자기 자신한테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 CPU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PO, 코패키지드 옵틱스,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칩이라는 사무실하고 광통신 부품이라는 집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CPU는 이 집과 사무실을 아예 한 건물에 합쳐버리는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굳이 멀리 통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출퇴근 시간이 0이 되니까 효율이 극대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딱 한 글자, 돈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전기세거든요. 지금 화면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가는 길에서만 전체 전력의 30%를 잡아먹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월급의 30%를 출퇴근 교통비로만 쓰는 꼴이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죠? CPU 기술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전력 효율을 지금보다 무려 3.5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전기세 몇 푼 아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장성을 결정짓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숫자예요. 전기세 폭탄 걱정 없이 AI 공장을 마음껏 더 크게,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작동 원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반도체 칩 바로 옆에 광 엔진을 그냥 딱 붙여버립니다. 둘째, 그러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구리선 길이가 인치 단위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극단적으로 짧아지죠. 마지막으로 경로가 짧아지니 전력 손실은 당연히 최소화되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해법이죠.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CPU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플러그형 봉식에서 시작해서 2025년 온보드 방식을 거쳐 마침내 2026년 CPU 1세대가 상용화되는 명확한 흐름이 보이죠.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기술 발전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황제인 엔비디아가 이미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이 CPU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정리해온 저만의 실전 투자 노트를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황제와 위성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황제는 엔비디아로 굳건히 지키세요. 그리고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같은 제후들은 그 주위를 도는 위성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둘째, 변동성 관리. 이 제후들은 황제의 기침 한 번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15% 하락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한다 와 같은 자신만의 철칙을 반드시 세워두세요. 제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런 원칙 없이 존버하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셋째, 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CPU 기술이 늦어진다더라 같은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빠질 때가 있죠.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네트워크 없는 AI는 그냥 비싼 고철일 뿐이니까요. 본질 아는 투자자는 이런 노이즈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AI는 빛의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내 소중한 자산을 담은 포트폴리오는 혹시 아직도 구리 케이블 시대의 느린 속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냉혹한 생존 게임의 무대입니다.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울고 우는 대신에 세상을 바꾸는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 그 장기적인 방향을 읽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현명하게 철도를 까는 투자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나침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제가 이 복잡한 시장의 본질을 더 날카롭게 파고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소음 너머 진짜 돈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